안녕하십니까, 썸쌤입니다. 제5과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라고 해요. 여기서는 뭐뭐라고 하다에 대해 배웁니다. 뭐뭐이라고 하다 또는 뭐뭐라고 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명사와 결합하여 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누가 어떤 것을 무엇으로 부를 때 무엇으로에 해당하는 말 뒤에 사용합니다. 또한 명사 또는 인용하는 표현 뒤에 뭐뭐이라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쪽에서 활용에 대해서 배울게요. 활용 예를 봐요.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라고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볼까요? 명사에다 뭐뭐이라고 하다, 뭐뭐라고 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해여체로 하는 게 더 좋겠죠. 해여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실생활에서는. 자, 뭐뭐이라고 해요 하는 경우는 받침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민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입니다. 지민이라고 해요. 비빔밥이라고 해요. 동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 없을 때는 뭐뭐라고 해요 해서 민수라고 해요. 김치라고 해요. 오빠라고 해요. 네,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뭐뭐이라고 하다가 활용될 때 첫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예를 볼까요? 명사역 결합하여 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인사하면요. 000이라고 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민이라고 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다른 한국 이름이 아닌 다른 나라 이름이면 다른 나라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것을 무엇으로 부를 때 그 무엇으로에 해당하는 말 뒤에 사용합니다. 이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사물의 이름을 묻고 답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한국어로 뭐예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그죠? 그럼 책을 들고 이것은 한국어로 책이라고 해요. 안경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한국어로 안경이라고 해요. 비빔밥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한국어로 비빔밥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일본어로 뭐뭐라고 해요. 영어로 뭐뭐라고 해요. 중국어로 뭐뭐라고 해요. 베트남어로 뭐뭐라고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또한 어떤 말을 인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나에게 형, 인터넷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인터넷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뭐뭐라고 이때 씁니다. 그 다음에 민수는 이름 대신 항상 별명인 강아지라고 불렀다. 별명이 강아지예요. 닉네임이죠.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항상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해준다. 그러는 경우 있죠. 부모나 어른이 항상 격려해줘요. 참 잘했어. 잘 못했어도 잘했어. 그래, 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라고 말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화문 하나 볼까요? 약국이 문을 닫았네. 월요일은 휴무라고 문에 적혀 있어. 휴무 뭐예요? 휴무, off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날 쉰다. 네네.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하고 물어봐요. 그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영어로는 hello, hi, good morning. 중국어로는 니하오, 닌하오. 일본어로는 곤니치와, 오하요 고자이마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각각 영어를 하는 사람들,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한국어는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헬로우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니하오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곤니찌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한국어 단어를 모를 때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그죠? 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아니면은 한국에 관광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지문을 골라봤습니다. 제목은 경복궁을 소개할게요. 이거예요. 경복궁이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궁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alace 이런 말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곳은 조선 왕이 살았던 궁궐인 경복궁이라고 해요. 경복궁은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전쟁, 임진왜란 때문에 불에 탔고 나중에 1867년에 다시 지었다고 해요. 임진왜란이란 무엇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공격한 전쟁이에요. 1592년에서 1598년까지 계속된 7년 전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곳은 서울의 오랜 역사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크고 멋있는 건물들이 정말 인상적이며 특히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라고 해요. 이 점이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해요. 가이드나 설명 표지판을 보면 조선시대의 문화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사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서 언제 가도 예쁜 곳이라고 해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와보세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뭐뭐라고 해요를 여러 번 썼죠. 경복궁이라고 해요. 궁궐의 이름입니다.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 이거는 인용하는 거예요. 뭐뭐라고 인용해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이렇게 정부의 기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법률이죠. 시행 규칙이에요. 라고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한국의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사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서 언제 가도 예쁜 곳이라고 해요. 붙여서 읽으면 예쁜 곳이라고 해요. 여는 법칙에서 시옷이 들어갑니다. 예쁜 곳이라고 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단어 해설 한번 볼게요. 참, 조선이라는 거는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 이전에 약 500년 동안 왕조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너스티죠. 그 왕조가 조선입니다. 약 500년 동안 지속됐어요. 수도가 서울이었습니다. 캐피털이라고 하죠. 캐피털. 여기는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이 경복궁 소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까봐 왜냐하면 단어들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번역된 거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일이 있고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네, 경복궁을 소개할게요의 두 번째 쪽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또 영어로 번역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 머물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넘어갑니다. 경복궁을 소개할게요 라는 질문에서 서울의 경복궁에서는 그런 오랜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가 뭔가? 역사, 영어로 history예요. 인간 사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하고 망하면서 변해온 과정 또는 그 기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단어가 활용이 되느냐를 보면은 세계의 역사,
world history 이런 말이죠.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 human history, 한국의 역사, history of Korea 이런 말이죠.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 그 나라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나온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질문에서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라고 해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문장이 있죠. 자, 무료 뭐예요? 무료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요. free of charge, no charge 이런 말이에요. 요금이 없음. 그죠?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료 강습, 무료 강좌, 무료 개방, 무료 급식, 무료 대여.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무료 강좌예요. 돈을 안 받고 강좌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놀이공원은 입장은 무료이고 시설 이용료를 각각 내야 한다. 자, 대화문 한번 볼까요? 이건 어디서 난 거야? 물건을 많이 샀더니 백화점에서 무료로 나눠준 거야. 자, 이렇게 활용됩니다. 또 단어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단어 참고 했는데 앞에 지문에서는 참고로 한국의 전통옷을 한복이라고 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참고 뭐예요? 레퍼런스 그랬어요. 자, 참고로 하면은 여기 참고로 삼다 그랬는데 참고로 하면은 for referenc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살펴 생각하여 도움을 얻음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활용을 보면은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문헌이라는 건 책이라는 뜻이에요. 참고 사항, 참고가 되다, 참고로 삼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논문의 맨 뒷장에는 본문에서 언급된 참고 문헌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의 조언을 참고만 했을 뿐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화문 볼까요? 1000만원 정도면 작은 차 한 대는 살 수 있겠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형 경차를 1200만원에 구입했어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렇게 활용합니다. 표지판 이런 단어 나왔어요. 뭐 설명 표지판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설명하는 표지판. 뭐 사인보드 이런 말이에요. 노티스.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시를 해 놓은 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을 만들다, 표지판을 보다, 표지판을 설치하다 이렇게 활용해요. 그 다음에 예문을 보면 도로에는 지역 이름을 적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자, 여러분들 길에 운전해서 가요. 걸어가면 표지판이 나와 있죠? 뭐 한국 같으면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인사동 이렇게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거리에는 안내 표지판이 있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 우리 대화 한번 볼까요? 처음 온 곳이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저기 표지판이 있으니 저걸 보고 길을 찾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앞에서 경복궁을 소개할게요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경복궁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 수문장 교대식을 제가 소개해 봤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여러분, 경복궁에는 아주 멋진 행사가 있어요. 바로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해요. 수문장은 옛날에 궁궐문을 지키던 사람을 말해요. 이 행사는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통적인 옷을 입은 군인들이 북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멋있어요. 이 행사는 규모가 아주 크다고 해요. 약 70명의 군인과 15명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경비를 바꾸는 특별한 순서,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해요.
교대식은 보통 경복궁의 큰 문인 광화문 앞에서 해요.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볼 수 있다고 해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뭐이라고 해요는 한 번만 넣었어요. 바로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해요. 그랬어요. 자, 그럼 뒤에서 한번 해설을 볼까요? 앞에 경복궁을 소개할 거와 마찬가지로 수문장 교대식에 대해서도 단어만 설명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거나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영어 번역을 같이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참조하세요. 수문장 교대식을 볼 수 있어요. 이거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1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보시고요. 수문장 교대식도 볼 수 있어요의 뒷부분입니다. 2 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찬찬히 훑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서 제가 대부분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넣었어요. 자, 단어 설명 들어갑니다. 수문장 교대식 하는데 교대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rotation, shift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차례를 바꾸어 가며 함 이런 거예요. 교대식 하면 교대는 이 shift, rotation의 뜻이고요. 교대하는 거, 나눠서 차례를 바꾸어 가며 하는 거고요. 식이 붙었으니까 식은 ceremony라는 거예요. ceremony.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활용되는 걸 볼까요? 교대로 일하다, 교대 근무, 교대 시간, 교대 작업, 교대를 하다, 교대로 근무하다.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친구와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대로 운전했다. 교대로라는 건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차례를 바꾸어 가면서 운전을 했다 이거예요. 혼자서 하면은 피곤할 테니까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가 되나요? 4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넘거나 혼자서 운전하면 피곤하죠. 자, 우리 식당은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교대를 한다. 그죠? 24시간 쉬지 않고 영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여러 번 교대를 해야 되겠죠? 잠을 안 자고 쉬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대화 한번 볼까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잠시 쉬다 오는 게 어때요? 저는 다음 교대 시간까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전통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고유하게 만들어진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양식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설명이. 근데 만약에 영어로 읽으신다 그러면 tradition, heritage 이런 거니까 그냥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은 이미 갖고 있죠. 근데 한국어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게 어려운 거죠.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봐요. 전통 의상, 오랜 전통, 전통이 사라지다.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옛날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없어지고 있죠. 전통을 계승하다. 전통을 잇다. 이거는 비슷한 말이에요. 전통을 계승하거나 잇다. 민속촌에는 옛 조상들이 살던 전통 한옥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한국 민속촌이라는 데를 가면은 옛날 한국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집을 여러 채 지어놨어요. 그걸 전통 한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옥이라고 그러죠. 그런 한옥들을 만들어 놨어요. 재현이라는 건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유민이는 학교의 전통에 따라 졸업식 날 자신의 노트를 후배에게 물려주었다. 이건 뭐예요? 공부 시간에 자기가 노트 필기하고 적고 이렇게 메모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노트를 자기 후배들한테 준 거예요. 그 후배들이 다음에 공부할 때 또 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술 뭐예요? 아트예요. 아트. 전통 예술 하면 traditional art. 그러니까 전통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흥미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순서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죠? 순서 하면은 영어는 order, sequence 이런 건데요. 정해진 기준에서 앞뒤, 좌우, 위아래 등으로 벌려진 관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다, 순서를 맞추다, 순서를 매기다, 순서를 바로잡다, 순서대로 붙이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나는 책장의 책들을 모두 꺼내어 가나다 순서로 정리했다. 이건 뭐예요? 영어 같으면은 영어를 쓰는 문학관 같으면 A, B, C 순서대로 A, B, C in order 이렇게 이런 거죠. 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키 순서대로 한 줄로 섰다. 이 말은 키가 작은 사람부터 키가 큰 사람까지 쭉 쓰든가 아니면 키가 큰 사람부터 키가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쭉 쓰든가 그렇게 한 줄로 섰다는 거예요. making line 이런 말이죠. make a line. 자, 나는 발표에 쓸 슬라이드가 순서대로 복사되었는지 확인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올 때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순서대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면서 강의를 하죠. 그런데 이 발표에 쓸 자료가 슬라이드가 순서대로 복사되었는지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의 순서를 맞추세요. 이거는 뭐 그림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한 사람, 위대한 화가, 뭐 누구의 탄생부터 쭉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의 그 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을 쭉 순서대로 나열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절차입니다. 일을 해 나갈 때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procedure 이런 뜻이에요. 수속 절차, procedures 이렇게 나왔네요. 신청 절차, 출입국 절차. 출입국 절차 뭐예요? 세관을 통관하는 그런 절차예요. 어느 나라나 세관이 있죠. 세관 뭐예요? 영어로는 customs offic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가고 들어오고 departure and arrival 그죠? 출국과 입국을 어, 관리하는 절차예요. 그죠? 법적 절차. 그 다음에 다양한 절차.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절차가 전보다 복잡해질 전망이다. 입학 절차에 따라 서류 전형 후에 면접이 있을 예정이다. 상견례부터 혼인신고까지 복잡한 결혼 절차가 이어졌다. 이거 지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상견례라는 거는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요즘엔 남자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동성 결혼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양쪽에 그 부모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같이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게 상견례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거 이런 것까지 복잡한 결혼 절차가 이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오늘 단어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 예문의 단어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급 2로 들어가면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에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김에 제가 그냥 단어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